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요 정도까지 권한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같이 해볼 건데요. 얘는 우리가 아티클 쪽에서 지금 detail.jsp 안에 이미 들어있는 이 친구, 얘도 해당 게시물이 현재 로그인한 회원이 권한이 있나 없나 체크해서 실제 브라우저 상에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 수정 삭제 버튼.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 유저 1인데 유저 1이 아니라 다른 걸로 로그인을 하면 이번 게시글에는 다른 회원으로 로그인을 일단 해볼게요. 아까 2번 글이었죠? 여기는 이제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1번이 유저 1이라는 애가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유저 2한테는 권한이 없어서 이게 안 보이는 이런 기능을 우리가 이미 한 적이 있었죠. 얘랑 똑같은데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조금 다른 이유는 상황이 조금 다르니까. 전반적인 베이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안 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복사할 거고요, 여기에 조건을 걸어 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아티클이 아니고 얘는 리플라이가 돼야겠죠. 근데 지금 리플라이한테는 일단 이런 애가 없어요. 이거 우리 아티클에서 어떻게 했는지 잠깐 돌아가 보면 actor can change data라고 하는 변수는 불린 타입이고요. 얘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서 바뀌어요. 얘는 뱉어주는 거고, 여기서 actor can change data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이런 것들 여기로 메서드 하나 날려버리고요, 아티클에 있는 actor can change data set, 이 getter setter 활용한 거였죠. setter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변수에 들어있던 값을 바꿔버려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얘가 권한이 있으면 얘는 true가 되고요, 권한이 없으면 false가 돼요. 그래서 이름부터 이제 이 액터가 이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가 라는 이름으로 지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 똑같이 활용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얘가 없으니까 리플라이에도 이거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 변수 하나. 그러면 이제 이 변수의 값을 건드려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이 detail.jsp의 댓글 리스트를 리스팅 해주는 부분은 아티클 컨트롤러에 있는 얘 때문이에요. 여기서 리플라이 서비스한테 get print replies 이거 실행시켰기 때문에 얘가 리스트, 댓글 테이블에 있는 댓글 리스트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거를 JSP한테 모델에 담아서 넘겨줬기 때문에 여기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실행되는 이 시점, 여기서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아티클 서비스, 아티클도 넘어가고, 이건 필요 없고, 필요 없어. 그럼 여기서 이건 제가 이제 실제로 작업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인데, 아티클에 있는 기능을 여기다가 좀 옮겨야 될 때 저는 화면을 이렇게 나눠 놓고 여기 있는 거 가져다가 붙여넣기 하면서 맞춰 나가요. 이거는 뭐 취향이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잘라 놓으면 사실 이 화면은 너무 작잖아요. 얘네들이 너무 많아서 뭔가 계속 화면이 작게 보이면 불편하니까 이때 화면 좀 키워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단축키는 컨트롤 M이고요. 근데 M이 때문에 이게 컨트롤 M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번에 한번 단축키 건드리는 거 해봤었죠? 프리퍼런스에 키스 입력하고 바인딩을 2번 눌러보시면 얘가 이제 정렬이 되는데, 여기 컨트롤 M을 찾는 거예요. 컨트롤 M.
여기 뭐야 이거, 맥시마이즈 액티브 뷰 월 에디터. 여러분들은 이 컨트롤 M이 두 개 있을 거예요. 만약에 컨트롤 M 눌렀는데 안 된다면, 그러면 그 중에서 이 맥시마이즈 얘 빼고 나머지 하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언바인드 하면 돼요. 그럼 걔는 이제 컨트롤 M 단축키가 사라져요. 그래서 얘 단축키로 쓸 수 있는 거, 이건 옛날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서 변수 만들어 놨고, 그럼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이거 실행될 당시에 getPrint replace가 실행될 당시에 검증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 getPrint article 실행될 당시에 검증하는 방식과 똑같이 가져갈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서비스에 이 getPrint replace 하는 부분에다가 이거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 근데 그러려면 이 메서드랑 여기 actorcanMD 라고 하는 메서드 두 개 필요하죠. 먼저 얘를 좀 가져올 겁니다. 가져와서 보면 이런 거는 바꿔줘야겠죠. 지금 여기는 아티클이 아니라 리플라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상황에 맞는 걸로 바꿔주도록 하고, 이런 이름은 딱히 안 건드려도 되니까 그냥 둘게요. 그리고 이제 화면 분할 이렇게 전체 화면 쓰시면은 저장할 때마다 서버 리로드 되면서 얘가 떠올릴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다른 데 클릭하면 사라지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거는. 그래서 얘도 좀 바꿔주고요. 그리고 get member ID, 얘는 똑같이 가져가도 되는 거고. 자, 그럼 메소드 두 개 가져왔어요. 그럼 얘 건드려주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근데 여기서 리플라이, 아티클을 쓰는 게 아니라 리플라이를 써야 되니까 바꿔줘야겠죠. 여기를 리플라이, 그리고 리플라이 레파지토리에 있는 이거죠, 이거. 이걸 좀 가져와서 넣어주고, 얘가 타입이 안 맞는구나. 참, 얘는 지금 리플라이 쓰잖아요. 얘는 애초에 리턴을 그 리스트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getPrint replace가 실행이 되면 이 getPrint article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한 줄 하나 가져오는데, 얘는 여러 줄 리스트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 이걸로 받아야죠. replace 이렇게. 그럼 replace라고 하는 변수에 리스트 데이터가 담겨 있겠죠, DB를 갖다 오게 되면. 근데 얘를 우리가 기존에 쓰던 방식은 객체를 직접 넘기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리스트로 가져왔죠. 그럼 replace 그냥 넘겨주면 얘가 제대로 못 받아 먹겠네요. 왜냐면 받을 때 객체로 받아야 되니까, 리플라이로. 근데 이거는 간단해요. 우리 이 replace라고 하는 리스트를 객체로 압축 해제시킬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향상된 포문을 이용해서 얘는 순회할 수 있는 리스트 객체니까, 리스트니까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애들을 하나씩 하나씩 리플라이에 담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 얘를 실행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되고 있는 이유가, 일단 요것도 이름 바꿔줘야겠지만 얘는 replace를 넘겨줘야겠죠. 얘가 없어요. 얘가 왜 없어요? 안 받아왔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필요 없는 줄 알고 안 받았으니까. 왜냐면 실제로 DB에 넘길 때는 얘가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얘가 지금 넘기려면 필요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인자를 하나 추가해주고, 인자를 추가했으면
매개 변수도 추가가 돼야겠죠. 이름은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로 맞춰주고, 이러면 원래 만들었던 거에서 살짝 바뀌었어요. 지금 얘가 실행이 될 때 DB한테 일을 시킨 거를 바로 리턴하지 않고 리스트 변수로 하나 받은 다음에 얘를 반복문을 돌려서 압축을 풀어요. 풀면서 리플라이 객체가 생성이 될 때마다 actor can change data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 지금 댓글이 3개가 들어왔죠. 이 댓글에 대한 권한 체크 해서 가져올 거고요, 이 댓글에 대한 권한 체크 해서 가져오는 거고, 얘도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반복문으로 얘 돌려놨으니까. 자, 그러면 뭐 얘 이거는 건드릴 필요도 없죠. 이제 끝났어요. 사실 이러면 권한 체크 끝이에요. 이런 기능들은 그대로 냅둬도 되는 거죠. 왜냐면 잘못된 아이디로 요청을 보냈을 때는 또 막아주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걸 위해서 그냥 똑같이 쓰면 돼요. 근데 여기 게시물 같은 거 이름 좀 바꿔주면 좋겠죠. 여긴 이제 게시물이 아니라 댓글이니까. 그러면 없을 때, 권한 없을 때 다 체크 가능할 거고, 문제가 없다면 성공 여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actor can change data RD에는 성공이라는 결과가 남겠죠. 그럼 얘가 is success, 이 함수가 성공이니까 true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그럼 이 자리에는 결국 true가 남는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reply에 있는 actor can change data라는 변수에 true를 세팅해 주겠다 라고 한 거죠. 권한이 있을 때는. 근데 권한이 없으면 이런 거 넘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is success 함수가 실행된 자리에 false가 남겠죠. 그러면 얘가 false로 세팅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검증하기 위해서 얘가 그 실행이 됐을 때 이 자리가 false다, 권한 없다, 그럼 이 버튼 자체가 안 만들어지겠죠. 근데 권한이 있다, 여기가 true다, 그럼 이 버튼 만들어지는 거고. 자, 보세요. 지금 유저 2입니다.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는 유저 2고요 댓글은 다 유저 1 거죠. 버튼 다 사라졌죠. 이쪽에 버튼 없잖아요. 이제 왜? 권한이 없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권한 있는 애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어때요? 버튼이 있죠. 수정 삭제 잘 있죠. 뭐 물론 눌렀을 때 우리가 A 태그에 뭐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없겠지만,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이 조건문을 조금만 위치를 바꿔버린다면, 이거는 권한에 상관없이 버튼이 노출이 되게 해놓고 이 안에 내용이 수정 삭제냐 아니면 아까 네이버 카페에서 봤던 신고냐, 이런 것도 처리가 되겠죠. 이 조건문의 위치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이 위치는 여기로 오면 되겠네요.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권한이 있으면 수정 삭제, 없으면 신고로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러면은 버튼까지는 그냥 만들어질 거고, 버튼의 드롭다운으로 만들어지는 이 UL, 이 메뉴가 권한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면, 이게 false라면 밑에다가 다른 경우 만들어줄 수 있겠죠. 신고 이런 걸로.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아예 버튼 자체가 사라지게끔. 왜냐면 신고 기능 우리가 지금 당장 할 거 아니니까 필요할 때 그때 좀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권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버튼이 노출되는 거 처리를 한 겁니다. 사실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이제 항상 느끼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걸 직접 코드를 짜다 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막상 별거 없어요.
했던 거 저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상황에 맞게 조금 바꾼 게 다죠. 애초에 지금 제가 직접 친 게 없잖아요. 다 붙여넣기 밖에 안 했어요. 그쵸?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 이거 붙여넣기 했고, 아티클이었으니까 리플라이 상황 맞게 바꿔준 거고, 여기서는 요거 하나 쳤네요. 요거 하나, 이거 향상된 포문이라. 원래 게시글 하나 가져와서 액터캔 체인지 데이터라고 하는 메서드에 넣었던 거를 리스트로 가져오는 걸로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거 처리해준 것 뿐이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지금 페이지에서는 안 그러지만 이 리스트 상에서 수정 삭제가 가능하게끔 처리를 하려면 뭐 하면 돼요? 이런 방식 여기다가도 넣어주면 되죠. 개폴 프린트 아티클스, get 아티클스, 여기다 그냥 넣어주면 되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활용한 거 여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수정 삭제에 대한 권한 체크잖아요. 우린 그 기능을 이미 만들었었고 그거 활용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데 그나마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리스트고 얘는 게시물 하나였으니까 이거에 대한 차이, 얘를 향상된 포문으로 압축을 해제해 가면서 넘기는 거, 이거 정도만 생각이 났으면 돼요 사실.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생각할 때는 어려운 거, 이거는 본인 하기에 달려있어요. 계속 부딪히고 시도해보고 하다보면 어느 순간 눈이 떠요. 한번 눈 뜨기 시작하면요 코드가 너무 쉬워요. 이런 기본적인 애들은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네, 우리는 지금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그런 경험을 쌓아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을 같이 쌓았지만 경험 쌓고 나서 한 번이라도 더 부딪혀 본 사람이 당연히 빨리 크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 정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끝. 여기다가 뭐 요청 보냈을 때에도 이것 때문에 막아줄 거니까 같이 처리가 된 셈이고요. 그러면 우리 이거 했나요? reply to write는 해놨구나. 자, 그러면은 얘네는 이제 필요 없어요. 안녕. 이제 베낄 거 다 베꼈으니까 꺼도 돼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능 만들 때 이미 만들어 봤던 기능과 같은 유사한 형식으로 기능을 만들어도 된다면, 그럼 진짜 만들어 놨던 거를 최대한 활용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되거든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 활용하면 되겠죠. 활용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할 게 필요하다면 화면 키워놓고 화면 분할해서 여기다가 띄워놓고 보면서 하세요. 이렇게 자기가 짠 것도 참고하면서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 내용 커밋해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 다음 삭제 기능 마저 해보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도 가지시고 쭉 해보세요. 설명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